제가 올 4월에 대만 여행을 다녀오고 현재 일본에 머무르면서 잠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만과 일본의 여행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이미 그곳에 다녀온 분들이 공유한 정보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진 스톡홀름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스웨덴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스톡홀름 시내 1박 2일 여행 루트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우선 스웨덴 여행을 계획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스웨덴 여름 시기인 7, 8월에 여행 계획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앞으로 언급할 여행 루트를 다른 시기에 해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7, 8월에 여행 계획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장소는 여러 군데를 언급하겠지만 대부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여행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행 루트를 짜면서 여행 성격에 따라 선택지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야외 거리 구경을 하고 자연 위주로 즐길 수 있는 루트로 짜봤고요. 다른 하나는 박물관, 미술관 방문과 같은 실내 위주의 루트로 한번 짜봤어요. 첫 번째 선택지로 야외 거리나 풍경 그리고 자연 위주로 돌아다닐 수 있는 루트는 첫 번째로 스톡홀름 센트럴 스테이션 중앙역 또는 티 센트럴랜 지하철역에서 스타트후세트 시청사로 걸어가는 루트가 있어요. 시청사는 센트럴 스테이션 또는 티 센트럴랜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의 거리거든요. 시청사 건물이 물가에 위치해 있고 탁 트인 공간이어서 풍경을 감상하기 좋아요. 그리고 시청사 건물에 전망탑이 있는데 성인 기준으로 90크로나 입장료를 내면 전망탑에 올라가서 스톡홀름 시내 전경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망탑 입장 시간이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입장 시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시청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간을 확인하시고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사를 다 둘러보셨으면 물가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롤람스홉스 파르켄이라는 공원에 가실 수가 있어요. 짧게 롤리스라고도 하는데 공원이 물가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산책하기도 좋고, 스웨덴에서는 여름에 이렇게 호숫가나 바닷가에서 자유롭게 일광욕과 수영을 즐기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미리 수영복이랑 수건을 챙겨가셔서 피크닉도 하시고 일광욕도 즐기고 수영도 하면서 스웨덴 사람들과 함께 그런 여름의 날씨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 내에 카약을 대여하는 곳도 있어서 카야킹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중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알아두셔서 여행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스톡홀름 티 센트럴랜 또는 쿵스트레드고덴 지하철역에서 걸어가거나 니부르캬이엔이라는 대중교통 보트 정거장에서 배를 타고 율고덴이라는 섬 지구로 가는 루트인데, 율고덴은 다양한 박물관과 놀이공원, 민속촌, 공원과 산책로로 구성된 섬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장소는 율고덴 안에 있는 루센더스트레고르라고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정원으로 카페도 있고 정원 용품도 파는 공간이에요. 크게 공원도 있어서 그곳에서 피크닉 같은 거를 하셔도 되고요. 시내에서 루센더스트레고르까지 가는 트램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스톡홀름 시내와 자연 풍경을 감상하시고 싶으시다면 시내에서 루센더스트레고르까지 걸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시고 보이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음료나 음식을 먹으면서 쉬엄쉬엄 가는 루트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톡홀름 티센트럴랜 지하철역에서 또는 감라스턴역에서 감라스턴 지구로 가는 루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티센트럴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감라스턴으로 걸어가는 걸 추천해요.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가는 도중에 기념품 샵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게들 상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제 감라스턴은 가는 길에 릭스덕스휴셋이라고 국회의사당 건물을 아마 지나치시게 될 거예요. 이 건물을 지나면 바로 쿵리가 슬롯댓 왕립 궁전을 보게 될 텐데, 궁전 내부를 보고 싶다면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실 수가 있고,
그냥 궁전 외부만 둘러보다가 감라스턴으로 입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감라스턴 거리에 들어가게 되면 골목골목에 여러 가지 상점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광장도 있어서 볼거리가 많아요. 이제 그곳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시다가 감라스턴의 이제 거리가 끝나면 슬루센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보이거든요. 이제 슬루센을 지나서 마리아 토리엣까지 연결되는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몬텔리우스 베겐이라는 전망 스팟이 있어요. 전망대에 서시면 시청사 건물을 마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톡홀름 시내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꽤 괜찮은 전망 스팟이에요. 그래서 감라스턴을 구경을 하시고 시간과 체력이 된다면 슬루센을 거쳐서 마리아 토리엣까지 가셔서 이 전망대에서 하루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어서 두 번째 선택지인 박물관과 미술관 위주의 루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스톡홀름 티센트럴렌 또는 쿵스테르고렌 지하철역에서 걸어가거나 또는 티센트럴렌 역에서 버스를 타고 쾨솔멘이라는 섬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있어요. 쾨솔멘 섬으로 들어가는 바로 길목에 다후널 뮤시엣이라는 국립박물관이 있고요. 섬 안에는 모데나 뮤시엣이라는 현대 미술관이 있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두 공간 모두 다녀오셔도 되고 아니면 둘 중에 한 공간을 선택해서 다녀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쾨솔멘 섬 안이 물가로 산책로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방문하시고 그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하는 것도 괜찮고요. 앞서 첫 번째 선택지에서 말씀드렸던 율고렌이라는 섬을 다시 언급할 텐데 그 섬 안에 다양한 박물관도 있고 민속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장소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유니바켄이라고 스웨덴 동화책이나 만화 캐릭터로 구성된 실내 테마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와 동반한 여행객들이시라면 그 공간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레날룬드라는 실외 놀이동산이 있고 박물관으로는 노디스카 뮤시엣, 스웨덴 역사문화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서 뮤시엣, 그 바이킹 시대의 역사와 바이킹 배를 이제 전시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바 뮤시엣, 스웨덴 국민 혼성 그룹인 아바를 이제 기념하는 박물관이고요. 그리고 스칸센, 스웨덴 민속촌이고 루센더스트레고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식물이 있는 정원 공간이거든요. 유골에는 정말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행 계획에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감라스턴이 나오는데 스톡홀름 티센트럴렌 지하철역에서 걸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감라스턴이라는 지하철역에 내리셔서 감라스턴으로 입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티센트럴렌 지하철역에서 감라스턴까지 걸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가는 길목에 릭스덕스힐세트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이 국회의사당이 시기에 따라서 무료 투어를 제공을 하거든요. 따라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릭스덕스힐세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언제 무료 투어를 진행하는지 확인하시고 여행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회의사당 건물을 지나게 되면 바로 쿵리게 슬로테트 왕립 궁전을 보게 되고요. 궁전 실내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외부만 이제 구경을 하시고 감라스턴에 입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거리와 골목, 이제 상점을 구경하시고 감라스턴 광장에 노벨 뮤시엣, 노벨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 노벨 박물관도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라스턴을 다 둘러보시고 시간과 체력이 조금 남으셨다면 스타츠힐세트 시청사로 가셔서 건물 구경도 하시고 풍경을 구경하시면서 잠시 휴식하면서 하루의 여행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행 성격에 따라서 선택지를 두 개로 구분을 해봤는데 본인의 일정과 관심사 그리고 체력에 따라서 응용해서 자신만의 여행 루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한 여행 루트가 여러분들의 스톡홀름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